문제는 투수다. 투수다. 빠따는 뭐 못 치면 그래도 뭐 어떻게 그래도 10경기 중에 우리가 뭐 한 3, 4경기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희망으로라도 굴려볼 수 있지만, 투수는 당장 빵꾸가 나면은 매 시리즈마다 루징 시리즈를 감내해야 되는 이런 고통이 견디고 있죠. 투수 중에서도 뭐가 제일 문제야? 그래, 선발 투수. 오늘은 살짝 26시즌 기아 타이거즈 선발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 떡볶이 하단부에 나가고 있는 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데, 우리 맛있는 떡볶이 타이거즈 정신이 있는 합리적인 5팩에 19,900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월수금 오프 시즌에도 오후 2시에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불펜 야생 야사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시즌 아주 그냥 살짝 지겹도록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이야기를 이렇게 깊게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시즌을, 다가오는 시즌을 예측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지난 시즌에 우리가 어땠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 아픈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시즌의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력을 이제 WAR로만 봤을 때는 이제 스태티즈 기준입니다. 리그에서 8위예요. 8위. 13.16. 7위 롯데자이언츠, 6위 두산베어스, 이런 팀들하고도 꽤나 차이가 많고, 우리 밑에 있는 팀들 9위 NC는 어떻게 11.75의 저 투수력으로 가을 야구를 갔는지 참 어메이징합니다. 키우면 마이너스 3.52.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기아의 선발 WAR은 12.53, 불펜이 WAR이 0.64. 불펜이 매우 안 좋았죠. 에이스는 역시 제임스 네일이었어요. 27경기 동안 164.1이닝, ERA가 2.25로 리그 2위였고요. WAIHP, 그러니까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1.07로 이것도 역시 리그 5위였습니다. 이렇게 네일이 대선전했음에도 투펀치인 애덤 홀러가 전반기 이제 막판에 팔꿈치 염좌로 이제 후반기 합류가 늦었고요. 양현종의 노세화, 김도현은 경험 부족, 그리고 후반기 복귀로 이제 주목을 모았던 신인왕 출신 이의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실망스러운 제구력으로 정말 안 좋은 모습만 보였죠. 더불어 이제 3년차를 맞이했던 우리가 1라운드에서 뽑았던 윤영철 역시 성장을 멈춘 채 방황하다가 내굴곡근 부상으로 토미존 수술을 받았고요. 4년차를 맞았던 황동환은 이제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부상. 24년 이제 불펜에서 대활약했던 곽도기 역시 토미존 수술을 받는 등 그냥 선발 불펜 할 것 없이 부진과 부상으로 투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필승조로 이제 분류됐던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 3명 모두 이제 시즌 내내 꾸준함과는 거리가 먼 퐁당퐁당을 보였죠. 그나마 팬들로서부터 이제 욕을 제일 덜 먹고 있는 게 전상현인데, 전상현도 이제 월별 POPS를 보면 이제 상당히 기복이 좀 있었어요. 5월 달에 POPS가 0.778, 6월에 0.542로 좀 다소 안정. 6월에는 우리가 대활약을 했었던 이유는 한평 타이거즈의 약진도 있었지만, 이때는 마운드도 상당히 그래도 한 시즌을 놓고 봤을 때 6월만큼 안정적인 시즌이 없었죠. 그다음에 7월에 0.593, 8월에 0.547로 전상현은 여름 내에 좀 괜찮았는데, 이제 가을 야구가 정말 가냐 못 가냐라고 했던 9월 달에 또 0.804로 굉장히 좀 부진했고요. 조상우 이제 아직 이제 FA 계약을 못 하고 있는데 5월에 0.970으로 이거 진짜 또 키움한테 사기 맞은 거 아니냐 했는데 6월에 0.687로 안정적이었고, 7월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1.133, 8월 0.761, 9월에 이제 반대로 조상우 상당히 좋았죠. 0.491. 근데 거의 기차 떠난 다음에 또 대활약했냐 이러면서 욕먹기는 했는데, 정혜영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는 따로 이제 한 편을 별도로 만들겠지만 정혜영 이야기를 주로 하겠죠. 근데 좀 사실 억울한 거는 있다. 물론 마무리 투수가 당연히 뒷문을 책임져줘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할 보호 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정혜영이 5월달에 좋았고요. 6월에 좀 안 좋았고, 7, 8월 이제 후반기에는 상당히 좀 퍼졌는데, 근데 5월달까지 너무 많이 던졌어요. 6월 중순에 이미 좀
저렇게 써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이닝 소화력이 좀 많았고, 물론 그전에도 뭐 한 번씩 무너진 경기가 좋을 듯 하다가 한 번씩 무너진 경기가 있긴 했는데, 정혜영 같은 경우에는 좀 누적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게 아니냐. 한 번쯤은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슬럼프가 25 시즌에 좀 세게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셋업 조상우랑 마무리 클로저 정혜영의 부진이 부각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장현식의 FA 이적으로 생긴 스윙맨 공백이 황동화의 교통사고, 김기훈의 전반기 부진 등으로 이걸 막지 못해서 선발이 무너진 날, 이를 뒤에서 이제 응급처치해야 스윙맨 자원이 증발했죠. 그러니까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의 연투와 멀티이닝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복합적 원인이 맞물린 총체적 난국이었다. 내일이 164.1이닝, 양현종이 153이닝, 에더몰러의 149이닝, 김도현의 125.1이닝을 제외하면 시즌 1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가 없어요. 사실상 5선발 없이 시즌을 소화했고, 여기에 변변치 않은 스윙맨도 없이 ERA 6.85에 김건국이 46이닝을 떠안았고요. 혜성처럼 등장한 성형탁이 없었다면, 야, 진짜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 이 셋 중 하나는 지금 재활하고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미 토미존을 누군가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26 시즌을 앞둔 기아는 어떠한가? 외부 수혈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니까. 모든 팀들이 아시아 쿼터로 투수를 뽑았지만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 타이가즈 정신으로다가 야수 제라드 데이를 뽑았습니다. 만큼 팀은 상대적으로 팬들의 생각은 일단 모르겠고, 팀은 야수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투수력은 좀 해볼 만하다 라는 자신이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되겠죠. 뭔 똥배짱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선발부터 볼까요? 25 시즌 한화 이글스의 원투펀치였던 코디 폰세와 와이스 정도를 빼면 역시 제임스 네일은 리그의 누구와 견줘도 떨어지지 않는 솔리드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시 기아와 재계약한 것이 이제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25 시즌에 빼어난 성적을 보였다. 스위퍼의 날카로움 뭐 여전했고요. 킥 체인지업을 더해 갖고 왔죠. 우타자 상대 ERA가 2.32, 좌타자 상대로도 ERA 2.2. 야, 완벽한 좌우 스플릿을 보여줬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가 있을까? 시즌 2.25, ERA가 이제 2.25의 ERA에다가 FIP가 3.13으로 살짝 높지만 22.9%의 삼진율과 6.2%의 안정된 볼넷率을 봤을 때 내일의 경기 지배력과 선발 투수로서의 안정감은 뭐 리그 탑 클래스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만 24 시즌에 이제 149.1이닝 거기에다 이제 한국 시리즈 2경기를 소화했고 25 시즌도 역시 164.1이닝 더 많이 소화했어요. 2시즌 풀타임 선발을 소화하면 몸에 많은 피로 누적이 되었을 것이다. 26 시즌은 이제 과연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다소 우려가 됩니다. 내일에 또 공에 익숙해진 국내 타자들이 공략법을 찾게 되지 않을까. 내일이 물론 구속도 빠르지만 투심과 스위퍼 어떤 불같은 강속구로 타자를 윽박지르기보다는 이 변형 패스트볼과 공의 궤적으로 승부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타자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좀 익숙해지게 되면 맞아나갈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런 판단은 모든 투수들, 리그의 에이스급이라고 불리는 모든 투수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예요. 근데 이거 제외하고 나서 구태여 내일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지금 내일이라는 투수가 주는 이 믿음과 솔리드함, 이건 이제 기아 타이거즈 부동의 에이스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에더몰러는 내일과 달리 ERA 3.62 대비 FIP가 2.90으로 공의 위력 자체 9위는 내일보다 좋아요. 삼진율이 27.3%에서 알 수 있듯이 K머신이에요. 볼넷율도 그냥 액면가 자체만 보면 7.63, 표면적으로 제구력도 안정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경기를 뜯어본 기아 팬들은 다 알겠지만 올러는 사실 내일과 같은 경기 안정감은 없죠. 이유는 전후반기 차이가 너무 극명했다. 전반기 16경기에서 본래 22개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얘 메이저리그에서 제구력 안 좋았다며? 뭐야? 좋은데? 근데 후반기 10경기에서 본래 수 25개를 남발했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본인도 죽쓰고 팀도 가을 야구에 좌절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올러만 좋았더라면 이라는 이거 좀 하나만한 소리가 괜히 있는 건 아니죠. 전반기 마지막에 이제 팔꿈치 염좌로 후반기 복귀까지 한 달의 공백이 있었고
이때 기아가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뭐 돌아온 이의리는 계속 볼넷하고 있고, 황동환은 부상으로 아직도 병원에서 좀 재활하고 있고, 윤영철도 몸이 안 좋아서 내굴곡근으로 빠져버리고, 양현종도 이제 스태미너의 한계를 보였고, 근데 올러까지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 도대체 우리는 선발 마운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맨날 계속해서 김건국 나왔고 홈런 맞았죠. 기아가 사실상 거기서 7월인가 8월에서 상승 모멘텀을 좀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러나 올러 자체로만 보면 정말 좋은 투수임이 분명합니다. 좌우 움직임이 많은 포심 패스트볼 구속이 150주 중반대를 기록하고요. 수직 낙폭이 큰 슬러브, 킥 체인지업 조합이 아주 매력적이죠. 올러 역시 우타 상대로 ERA가 3.66, 좌타 상대로 ERA 3.39, 상당히 안정된 좌우 스플릿을 보이고 있고요. 시즌 후반기 이제 9월부터는 슬러브에다가 스위퍼까지 실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26시즌 아마 이 부분을 지켜보면 상당히 좀 흥미롭지 않겠냐. 원래 슬러브는 좋았는데 여기에 제임스 넬 같은 이 횡적인 무브먼트가 큰 슬라이더까지 장착을 하면은 타자들이 상당히 좀 공략하기 어려운 언터처블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기존에 본인이 강점이었던 거에다가 내일의 장점까지 흡수해버리면 이거 뭐 인조인간도 아니고 얼마나 시너지를 낼지 좀 궁금하죠. 적어도 외국인 원투 펀치 이 선발 경쟁력만큼은 10개 팀 어느 팀과 견줘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아 타이거즈의 이제 장점이고요. 문제는 나머지 국내 선발진의 경쟁력이 이제 죄다 물음표가 붙죠. 양현종의 노쇠화가 본격화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25 시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수로 둘 수 있는 거는 현재 양현종 뿐이다. 여전히 153이닝을 던지면서 선발 로테이션을 끝까지 지켰고요. 26 시즌에도 양현종은 한 130이닝에서 150이닝 정도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요. ERA 4점대 중후반에서 5점대 초반을 찍을 것으로 봅니다. 냉정하게 그 정도가 이제 양현종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다라고 보고 그럼 됐어요. 38살이 된 선발 투수에게 그 이상을 바라는 것도 이상하죠. 사실상 26 시즌 기아 선발 마운드 핵심 키는 뭐냐? 이의리다. 이의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일 올러 그 다음에 국내 3선발로 이어지는 이 선발 경쟁력으로 기아가 간신히 5강 문턱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선발 5자리 중에 3자리가 강력하다는 뜻은 뭐예요? 최소 주간 마진 절반은 가능하다는 뜻이야. 25 시즌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가 이 마운드 선발의 힘으로 안정된 전력을 보이며 정규 시즌 1, 2위에 올랐죠. 기아의 야수 스쿼드는 이미 작년에 알아본 것처럼 객관적으로 약화됐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새로운 선수들이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하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갑툭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확률이 희박하고요.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거는 6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선발 투수 이의리, 그 다음에 2년차 김태형. 냉정하게 이의리 25 시즌에 복귀 후에 보여준 모습은 최악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지표를 말하면서 시즌을 예측하는 거는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그저 데뷔 시즌에 신인왕을 받았던 그 기대감을 갖고 새로운 기아의 황금팔로 거듭나주기를 바랄 뿐이죠. 기아 타이거즈가 혜태 타이거즈 때서부터의 프랜차이즈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항상 선동열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매 시기마다 그래도 리그를 주름잡는, 리그를 씹어먹는 절대 강자의 슈퍼 에이스들이 한 명씩은 꼭 있었거든요. 선동열서부터 이어져서 조계현, 이강철, 그 뒤에도 기아로 넘어와서도 윤성민, 양현종 이런 투수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정말 이의리가 그 바통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25 시즌 루키 김태형 후반기 5경기 중에 3경기를 선발 투수로 나와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며 암울했던 기아 후반기의 유일한 볼거리였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엉망진창의 제구력으로 퓨처스에서도 멀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후반기 투구 폼의 균형을 잡으면서 기량이 일취월장했고 구속도 좋아졌어요. 전반기에 이제 많은 경기는 아니지만 4.1이닝 동안 볼넷 3개, 몸에 맞는 공 1개, 정말 엉망이었죠. 근데 후반기 19.1이닝 동안에 볼넷 4개, 몸에 맞는 공 4개를 기록했어요. 후반기 포심의 평균 구속이 전부 140 후반대를 기록했고 포심 구사 비율도 50%대가 넘었습니다. 아주 깡구위로 그냥 찍어 눌렀다라고 봐야겠죠.
슬라이더는 아직 좀 가다듬어야겠지만 커브는 이제 낙폭이 상당히 좋았고요. 선발 투수로 이제 생존하려면 이제 스플리터의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지만 뭐니 해도 제구 안정이 뒷받침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혹시 선발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김태형을 주요 불펜 보직을 주거나 스윙맨 롤을 맡아서 잠재적 선발 자원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겠죠. 제구력이 이제 뒷받침 안 되면 결국 9위 원툴의 불펜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김태형이라는 선수를 이제 1라운드에서 뽑았다, 투수가 황금풀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25 신인 드래프트, 우리가 1라운드로 뽑은 선수를 지금 불펜으로 쓴다, 상당히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후반기 보인 모습을 봤을 때 김태형은 9위와 최소한의 제구력을 갖춘 선발 투수 자원으로 보여요. 시즌 125이닝을 소화한 김도현은 이제 팔꿈치 피로 골절로 조기 시즌을 마감해서, 사실 그때만 해도 26시즌 스프링 캠프 참여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 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제 풀타임 선발 소화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24경기 이제 125이닝 소화했고요. ERA가 4.81, 이닝당 출루율 1.45, FIP가 4.64, 삼진율이 이제 12.7%, 볼넷율 6.8%. 이런 어떤 스탯으로만 보면 팀의 5선발로서는 뭐 그럭저럭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피안타율이 2할 9푼 6리, 체인지업 구사 비율이 19.1%나 되는 우원 투수가 좌타자 상대 POPS가 POPS가 0.916이에요. 그걸 보면은 참 많은 숙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OPS가 0.916이다. 좌타자 상대로. 그러면은 우타자 상대 좌타자를 김도현한테 붙이는 거는 자살행위죠. 김도현은 기본적으로 우한 강속구 투수예요. 강력한 수직 무브먼트는 없지만 에더몰러와 마찬가지로 깡구속이 좋은 편이고 공의 좌우 무브먼트가 좋거든요. 그런데 포심에다가 또 투심을 던져요. 슬라이더인지 이제 고속 슬라이더냐 컷 패스트볼이냐 구분하기 힘든 브레이킹볼이 하나 있고, 변형 패스트볼인지 브레이킹볼인지 모르겠지만 파워 커브는 상당히 움직임이 좋아서 우타자 상대로는 이제 프론트 도어를 던지고 좌타자 상대로는 이제 백도어를 공략할 수 있죠. 그리고 체인지업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레파토리만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선발 자원이에요. 다양한 구종을 던지고. 근데 궁지에 몰렸을 때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공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커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종의 다양성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완성도를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최우선은 빠른 공의 힘이에요. 아무리 선발 등판을 하기 때문에 불펜으로 나왔을 때와는 다르게 자기가 던질 수 있는 최고 구속의 한 70% 정도를 던진다라고 하지만 지금 144, 143km 이런 포심으로는 사실 어렵죠. 제구력이 정교한 커맨드가 아주 핀포인트 제구가 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 구속이 이거보다는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발 투수의 덕목은 이닝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강조를 하지만 김도현 같은 경우에는 5이닝 딸깍 5무원을 해도 좋으니까 마운드에 있는 동안에 좀 솔리드한 몸 더 해야 된다. 던질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당해서 포심 패스트볼의 구속을 좀 높여서 던질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좀 팔꿈치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풀타임 만약에 선발 로테이션에 들게 된다라고 하면 풀타임 2년 차에 들어가는 만큼 좀 더 체인지업의 피칭 터널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냉정하게 지금 김도현의 체인지업은 좌타자들이 그냥 다 받쳐놓고 때리는 배팅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구종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은 황동아가 또 김도현에 뒤지지 않습니다. 황동아는 슬라이더의 완성도는 리그 탑 수준이고 커브나 포크볼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다만 포심 패스트볼의 구속이 프로 입단 후에 매년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아직 140km 중반대에 머물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워요. 더군다나 허리 수술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황동아의 프로야구 선수로서 또 투수로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걱정이 아직까지 되고요. 황동아가 또 싸움닭 같은 기질도 있는 편이라 구속 증가만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선발 한 자리를 충분히 차지할 만한 그런 투수 자원으로 봅니다. 만약 몸만 정말 건강하다라고 하면 선발 투수로나 아니면은 스윙맨, 불펜 자원으로도 상당히 활용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면서 우선 26시즌 기아 타이거즈 투수 뎁스 중에 선발 투수 편 잠재적인 선발 자원들, 확실한 원투펀치인 네일과 올러,
그다음에 양현종, 이의리, 김도현, 황동아 그리고 김태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 기아 타이거즈 불펜 어떻게 할 거냐? 요 내용 정말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 안녕.